안녕하세요 여러분,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기사 하나가 떴죠. 바로 둔촌 주공 아파트의 분양가 확정 소식입니다.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에 대해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입지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 사이클을 무척 중시 여기는 입장에서 좀 다른 분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부동산 사이클로 본 향후 가격 전망 그리고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이슈 잠시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합뉴스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건축 대업 둔촌주공 일반 분양 3.3제곱미터당 3,829만원 확정이라는 기사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 사업 일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8월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재건축은 단계가 있죠. 보통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그리고 분양으로 이어집니다. 사업 시행 인가 들어가면 보통 반 정도 지나는 시점이죠. 그리고 2020년 2월에 착공을 했고요. 아쉽게도 2022년 4월에 사업단에서 공사를 잠정 중단합니다. 아마 자재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0월에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에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죠. 자, 그 규모를 보겠습니다. 5,930세대로 재건축 시작 전부터 굉장히 큰 대단지였었죠. 그리고 재건축 후에는 최고 35층에 85개 동에서 무려 12,032가구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강동구청에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래서 당초 조합에서는 3.3제곱미터당 4,180만원의 분양가를 신청했으나 어떤 분상제로 인해서 일부 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분양가인데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27평형 정도 되겠죠. 9억에서 10억원. 그리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9평은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발코니 확장 비용은 별도고요. 현재 조합 측에서는 그 사업 재개를 위해서 7,200억 정도의 사업 자금을 대출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로 인한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또 만기가 내년 1월 19일로 촉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신청을 안 하고 바로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 측에서는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5일에 특별 공급, 그리고 6일, 다음 달 6일이죠. 1순위 등 일반 분양 일정을 현재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급락기인데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죠. 더군다나 이제 많은 단지들에서 20, 30% 정도가 급락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과연 분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그로 인해서 분양가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요. 사실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분양 시점에서 이런 논란을 앞서서 과거의 사례, 즉 부동산의 사이클에 따른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본다면 현 상황을, 또 현재 분양가, 그리고 향후 이 둔촌주공이 가게 될 그런 가격 전망, 또 매수는 과연 어떤 시점에 그럼 하는 게 좋은지, 일반 매수이죠.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과거에 급락기, 즉 지금과 같은 시점이죠. 지금 시장에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가 두 곳이 있습니다. 자, 반포동 반포자이 다들 아시죠? 2009년 3월에 입주를 했고요.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가 2009년 7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때 2008년 아마 금융위기와 함께 원래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가 다들 분양 시기를 늦추게 됐죠.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2008년 정도에 분양을 해서 2009년에 바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교 프로지오그랑볼, 지금 판교의 대장이죠. 2011년 7월에 입주를 했고요. 청담동 청담자이 아파트가 2011년 10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덕동에 있는 고덕 아이파크가 2011년 12월에 입주를 했고요. 또 이번 상승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례 송파 꿈의 그린 아파트가 2014년 6월 달에 회복기에 입주를 했고요. 아현동 마포 레미안 프루조 강북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죠. 2014년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덕동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동에 참 입주장이 많이 펼쳐졌었죠. 2016년 12월에 입주를 했고요. 또 도곡동에 급등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장부터 한번 거슬러 보면 도곡동의 도곡렉스 아파트가 2006년 1월 달에 입주를 해서 지난 장에 대장 역할을 톡톡히 했었고요. 또 기름동, 기름 뉴타운이죠. 그곳 뉴타운 6단지가 2007년 7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으로 오면은 트리마저도 입주를 했었고요. 이번 급등기에 가락도 헬리오시티가 가장 뜨거웠죠. 헬리오시티가 2018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과거 이 아파트들은 어떠한 분양 과정과 입주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주요 단지 두 개로 예를 들어 볼게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2009년 3월 시점인데요. 자, 이때 보시면은 1, 2순위에서 미달 사태를 빚었고 3순위에서 겨우 마감을 합니다. 여기도 나오죠. 반포 레미안 3순위에서 전주택형 마감. 자, 그리고 이는 경기 침체 장기화 영향 등으로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한 사태가 잇따르면서 분양가 할인까지 검토했대요. 어디에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에서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가 않죠. 그죠? 자, 분양가도 13년 전이니까 지금의 둔촌주공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옆에 반포자이가 고분양가 때문에 저조했다 하는 그런 지적으로 역시 다소 분양가도 낮춰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률이 상당히 낮았었다는 것, 참 우습죠. 과거의 이야기지만 급락기가 되면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둔촌주공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2008년 10월에 처음 분양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좀 어렵게 3순위에서 겨우 마감이 됐던 겁니다. 이런 초상급지, 서초구의 아파트인데 말이죠. 자, 침체기 끝물이었던 2013년 말에 분양한 아크로 리버파크는 어땠을까요? 아크로 리버파크는 그래도 1순위에서만 평균 19대 1, 무려 7,227분이 청약을 접수했었대요. 이런 초상급지니까 물론 가능했던 겁니다. 강북지역 일부 입지가 다소 당시에 떨어졌던 곳에서는 이렇게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었어요. 자, 다시 강북구 마포의 마레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입주를 2014년 9월에 했거든요. 이 글은 2014년 8월에 한 블로그에서 나왔던 겁니다. 아마 분양 대행사였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발코니 확정 무상, 사은품 증정, 입주를 한 달 앞두고도 잔여 세대가 남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침체기 때 또 회복기 때까지는 이러한 서비스가 나와요.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자, 당시 분양이 안 돼서 분양이 너무 저조해서 계약금 정액제, 발코니 확장 무상 시공, 중동 일부 유예 등 그러한 혜택들을 제공했었고요. 또 더불어서 이때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부동산 부양책이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겨우겨우 입주가 완성됐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하락장, 급락기, 침체기 벌어지고요. 이처럼 회복기 때도
일부 단지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심리가 그렇게 흘러가요. 참 묘하죠. 자,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과 주요 아파트 가격들, 앞에 언급했던 아파트들 중에서 몇 개 단지를 예로 들어서 한번 아파트 추이가 그동안의 부동산 사이클을 겪으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판단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반판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급락기, 즉 2009년 7월에 입주를 했으니까요. 급락기 당시였습니다. 보시면 2009년 7월이죠. 그죠? 2009년 7월에 입주를 하면서 13억 9,300의 첫 거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침체기 때 2011년 당시입니다. 2011년에 10억을 잠시 돌파를 해요. 상승을 한 거죠. 상승을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때 역시 같은 침체기죠. 침체기 때는 뭐 만만한 조정장을 또 거치기도 하니까요. 진동이 있습니다. 사이클 중에서도. 그래서 2012년 11월에 최저가를 찍습니다. 12억 2,667만원. 3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고 평균가로 가장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다가 회복기를 거치면서 쭉 완만하게 상승을 하죠. 그러면서 이때가 언제죠? 회복기 중에 2017년 회복기 이제 끝 무렵이죠. 회복기 쭉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때 회복기 끝 무렵 2017년 2018년에 1차 급등기가 옵니다. 이때 17년에 드디어 20억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죠? 급등기 때 2020년에 30억을 돌파하게 되고요. 30억을 돌파하고 38억 5천, 현재 호가는 38억 5천 정도의 호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다음 어떤 아파트일까요? 판교에 있는 프로지오 그랑브리입니다. 판교의 대장 아파트죠. 이 아파트도 침체기에 입주를 했습니다. 2011년 7월에 입주를 했고요. 14년 6월에 보시면은 첫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9억 1,500에 거래가 이루어졌었고요. 역시 같은 침체기 14년도 침체기에서 이제 회복장으로 막 넘어가는 시점이었죠. 이때 10억을 돌파합니다. 10억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역시 회복기에 끝 무렵인 또 1차 급등기가 있었던 2018년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죠. 어마무시하네요. 이때 16억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상승하죠. 급등기였으니까. 급등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상승해서 결국은 2021년 24억 최고가를 찍고 현재는 호가는 그 정도에서 계속 24억 언저리에서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고덕동 고덕 아이파크를 보겠습니다. 역시 침체기 때 입주를 했습니다. 2011년 12월에 입주를 했고요. 첫 거래는 2011년 12월에 7억 6천에 첫 거래가 있었네요. 그리고 잠시 횡보를 하다가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침체기 때 13년 2월에 한 2년 후죠. 첫 입주를 하고 2년 후쯤에 최저가를 찍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요. 침체기 때. 그리고 이때부터 13년부터 이제 서서히 침체기를 지나서 회복기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완만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역시 회복기인 2017년, 회복기 끝 무렵인 2017년부터 17년에 8억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급등기를 거치면서 2021년 9월에 16억을 돌파합니다. 16억을 돌파해서 현재도 16억 정도의 호가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아현동 마레프를 보겠습니다. 마레프는 언제 입주했죠? 2014년 9월 회복기 때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9월에 첫 거래가 있었습니다. 6억 3,900에 첫 거래가 있었고요. 이후에 쭉 횡보를 하죠. 완만하게 회복기에 입주한 만큼 완만하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017년
쭉 상승을 하다가 2017년에 17억을 돌파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급등기 2019년 11월에 보시면은 15억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점에서는 2021년이죠. 급등기 정점에서 19억을 돌파합니다. 아쉽게 20억은 못 찍었네요. 그죠? 19억 8천이 아마 최고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현재는 17억, 약간 하락해서 17억 1,500 정도 호가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상으로 주요 단지들의 그런 부동산 사이클에 따른 주요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둔촌주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둔촌주공이 지금 일반 분양 물량인데요. 전용면적 29제곱미터로 간 10세대 분양을 하고요. 39제곱미터는 1150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49제곱미터가 901세대 분양하고요. 여기까지는 특별 공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59제곱미터의 경우에는 1488세대가 분양을 하고요.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1237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는 일반 공급으로만 제공이 됩니다. 또 분양 일정을 보면요. 분양은 2022년 12월에 지금 이제 분양 예정되어 있고요. 입주는 당초에는 2023년 8월에 입주 예정이었어요. 근데 잠시 공사를 멈추면서 미뤄졌죠. 그래서 2024년으로 잠정 예정되어 있고요. 정확한 거는 아마 분양 때 분양 시점에서 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계약금도 보통 10%만 하기도 하고 20% 하기도 하는데 둔촌주공 조합 측의 사정도 있고 해서 아마 20%가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정부에서 민연주택 청약 개선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죠. 지난 정부 때 좀 규제가 있던 거를 다시 가점 100%에서 가점 40%, 추점 60% 이제 이런 평형수에 따라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용한다고 하고요. 다만 둔촌주공의 경우에는 84제곱미터 이하만 분양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맞춰서 아직은 100% 가점제로 분양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논란거리인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평면도죠. 평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판상형은 뭐 상관이 없지만 다들 또 선호도 하시고요. 타워형에서 역시나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생활 노출 우려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84 타입의 이제 일부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방과 주방 사이가 굉장히 좀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1.5에서 2m 간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84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도 일부가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짧게 되어 있죠. 그 사이가. 그래서 사생활 노출 우려가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다만 이런 거는 입주하면은 또 사실 막상 이런 우려가 또 접어집니다. 또 뭐 어떤 뭐 시트지 같은 것도 붙이고 하면서 그에 대한 뭐 대비책도 세워놓을 것이고요. 또 중간에 입주하신 후에는 또 뭐 갈아타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좋은 로얄층으로 갈아타실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또 가격에 또 어느 정도는 반영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래서 평면도 문제는 그렇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무엇보다 분양가죠. 그죠? 지금 더군다나 하락장이 이제 막 시작됐고 급락기입니다. 어떤 아파트들은 뭐 아직 정체 상태인 곳들도 있지만 어떤 아파트에 따라서는 10%, 20%, 30%까지도 이미 빠진 단지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논란이 지금 뭐 처음 있는 것 같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지난 사이클에서도 더군다나 반포에서 그죠? 레미안 퍼스트지, 반포자이 같은 그런 초상급지의 초우량 아파트에서도 벌어졌던 일이었어요. 그러니 뭐 둔촌주공도 물론 좋은 입지 아파트이지만 어떤 그 두 아파트에 비하면 약간은 떨어진 아파트잖아요. 그죠? 입지상으로. 이 아파트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중도금인데요. 역시 분양가 논란 중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은 그나마 11시 대책에서 좀 약간 완화됐죠. 중도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11시 어떤 규제 효과에 대해서 방송도 만들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분양권 중도금 대출도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분양가 12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됐죠.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5구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전평형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아마도 일부 세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근데 나머지 아마 대다수는 중도금 대출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현 상태로라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런 중도금 대출 문제 때문에 모든 분들이 누구나 원하신다고 아마 분양을 신청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금에 조금 여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분양 신청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어쩌면 과거 그런 반포 사례에서 보듯이 미달 사태가 벌어지거나 또는 분양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아무도 예측을 못하죠. 뚜껑은 열어봐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부동산 사이클과 입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둔촌주공 아파트의 가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강남구 서초구가 대한민국에서 대장이죠. 대장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상승장의 모든 에너지는 강남구 서초구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송파구로 또 한강 건너에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마용성으로 번져나가고 또 강동으로도 번져나가고 기타 더 안쪽으로 또 옆으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경기도 인천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수도권은 그러한 가격 상승의 어떤 에너지가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관계에 있고요. 자,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들 이번 장에서 어떤 급락기부터 침체기, 회복기 그리고 급등기까지 차례대로 입주를 했던 그런 주요 아파트들입니다. 주요 아파트들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둔촌주공이 이번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둔촌주공과 함께 비교 대상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둔촌주공은 바로 옆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송파구고, 요 밑에는 송파구고, 위쪽으로는 강동구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둔촌주공은 말하자면 송파구하고 바로 맞붙은 아파트예요. 입지상으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입지 최고인 강남구 서초구하고도 가장 인접해 있는 송파구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가장 그래도 강남 쪽에 가까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위치상으로. 그리고 교통은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죠. 강남까지 9호선이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둔촌 오륜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9호선을 타면 약 20분 내로 강남권 가고요. 여의도나 용산 등도 30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어떤 입지는 두말할 나위 없고요. 좋고 또 일자리도 역시 강남 서초권으로 가깝기 때문에 일자리로 향하는 그런 교통은 우수하고 편의시설 면에서도 잠실에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 굉장히 큰 백화점이 있고 강동구 쪽에서도 천호동 쪽에 또 백화점이 있죠. 그리고 병원도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또 병원이 근처에 바로 있고요. 또 멀지 않은 곳에 삼성 서울병원도 있습니다. 이런 굴지의 병원들도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그래서 입지면에서는 정말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아파트이고 또 상품성도 좋고 더군다나 무려 12,000여 세대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앞으로 비교 대상을 몇 군데에 찾아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아마 늘 비교가 될 거고요. 다만 올림픽 선수 기자촌은 이제 건축된 지 벌써 한 30년이 넘었죠. 40년이 됐어요. 그죠? 40년 가까이 돼서 83년인가 아마 입주를 했으니까 거의 이제 40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비교의 대상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아마도 조금 멀리 있는 헬리오시티,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 그리고 고덕 쪽에서는 지금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죠. 고덕 아이파이크 말고 고덕 아르테온이라고 대장격의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그 아파트하고는 계속 이 세 아파트가 비교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아파트를 현재 시점에 어느 정도 가격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보시면은 뭐 방역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올인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9호선 2개역이 있고 5호선도 지나가는 정말 입지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아파트죠. 자, 이 아파트가 1988년 6월에 88년에 입주, 올림픽 아파트니까 88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격적에서도 좀 길게 행보를 했어요. 그죠? 오랫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2014년 15년 무렵까지도 계속 침체기와 급락기, 침체기, 그리고 회복기를 거치면서 계속 가격적으로는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시점을 지나면서 서서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급등을 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가는 한 18억 7천 정도 호가가 나와 있고요. 24억까지 찍었었어요. 최고가는. 그리고 지금 다소 낮아져 있는, 급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아파트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락동의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도 송파역 바로 앞에 있는 정말 매머드급 아파트죠. 그죠? 매머드 아파트고, 이 아파트는 18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8년이니까 1차 급등기에 세워졌죠. 자, 18년 12월에 해서 다소 진폭은 있었지만 역시나 계속 상승해서 22억 한 8천까지 아마 찍었었죠. 22억 8천까지 찍고 지금 다소 하락해서 한 17억 8,500에 지금 호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상일동에 있는 고덕 아르테온을 보겠습니다. 이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에 급등기 때 입주를 했죠. 그죠? 그래서 급등기 때니까 당연히 13억부터 급등기 때 입주를 해서 쭉 상승을 해서 거진 20억까지 찍고, 그죠? 20억까지 찍고 다시 지금은 좀 급락을 한 상태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8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최근 실거래가로는 13억 2,500까지도 찍은 게 있네요. 물론 이 거래가 부동산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또는 증여나 또는 그런 저가 양수도 같은 그러한 거래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근 실거래는 13억 2,500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요. 그래서 또 분양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저는 입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동산 사이클을 우리가 함께 봐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무주택자, 1주택자, 또 다주택자별로 어떤 부동산 사이클과 투자자별 매수 타이밍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또 이론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한 결론적으로 보면은 무주택자는 회복기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제 지난 방송 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는 경험이 없으신 분이고 기본적으로 없거나 적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생애 최초 그죠?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회복기 때 어쩌면 침체기 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비쌀 수도 있고 또 단지에 따라서는 가장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예도 보셨죠? 다만 회복기에 사시면 좋은 건 뭐예요? 계속 상승한다는 거. 그죠? 우리가 온전히 상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무주택자는 가급적 회복기에 매수를 고려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1주택자 여러분은 어때요? 1주택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회복기도 물론 좋지만 회복기에 어떤 상급지 갈아타기 시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요 침체기 때 그래도 이제 주택을 사본 경험도 있으시고 아마 중간중간 갈아타기도 해본 경험도 있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경험을 토대로 침체기 때부터 아마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이 침체기와 회복기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고요. 자, 다주택자는 어때요? 다주택자는 뭐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 말하자면 속칭 우리가 고수 또는 심지어 선수들도 뭐 많으시죠. 저보다도 훨씬 경험 많고 실력 좋은 분도 물론 많으시고요. 자, 이분들은 어때요? 이분들은 뭐 침체기 때, 회복기 때는 뭐 너무도 당연하죠. 또 아마 지금 이런 많은 유튜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강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때 이번 장에서는 이때 구입하신 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죠? 자, 반면에 급등기 때 어때요? 급등기 때는 사실상 저는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무주택자, 1주택자는 절대로 매수하셔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급적이면 매도하시고 대출이 없거나 대출이 조금 있는 아파트 20% 이내 그리고 똘똘한 아파트 위주로만 갖고 가실 것을 권해드렸고요.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저는 좀 파시고 매도를 하시고 일부만 갖고 가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아직 다주택자 편은 제가 방송을 안 했지만 추후에 그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어때요? 빈틈을 굉장히 찾아내죠. 특히 이제 뭐 좀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땠어요? 지난 급등장에서 뭐 그 빈틈을 찾아서 규제의 빈틈을 찾아서 공시가 1억의 아파트들 찾아서 지방으로 산말 여행을 떠나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자, 그리고 급락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급락기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매수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좀 여유 있는 분이라면, 그죠? 자금에 여유 있는 분이라면 아직은 좀 취득세 중과 규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충분히 둔촌조공 정도의 입지라면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일부는 아마 그냥 신청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라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은 저도 투자자 입장이지만 저는 다주택자의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뭐 일시적으로 다주택자인 적은 있지만 항상 급등기에 저는 다 정리를 하고 1주택 전세 포지션 또는 일시적 2주택 포지션을 저는 쭉 유지를 하는 그런 투자자고요. 저는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보다는 상가 그리고 꼬마 빌딩 등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이 많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요때는 아마 제가 만약 분양한다면 참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요때 입주 당시에 금매 나오는 거 그런 거 노려볼 것 같아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뭐 우리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정말 나는 이 아파트가 너무 그동안 봤더니 너무 입지도 좋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 한다면은 뭐 매수를 분양 신청하시는 것도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갈아타기 편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또 매수 타이밍 편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매수하시는 건 어때요? 우리가 하락의 아픔 감수하셔야 되고 중간에 혹시 대출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대출 이자 감당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죠? 그 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리스크 그죠?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또 투자자분들 포함해서 이런 리스크를 해지할 만한 그런 자금 여력도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세요. 멘탈도 강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하지만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특히 멘탈 안 좋으시잖아요. 아직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하지 않는 거고요. 1주택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권하지 않는 거예요. 또 가격도 이 침체기나 회복기에만 들어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만 나는 너무 좋아. 이 아파트 나는 꼭 분양받고 싶어 하신 분들은 분양가 논란도 다소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셔서 내가 하락의 그런 대출이자에 대한 감당 가능하시고 또 나는 멘탈도 강해서
하락 좀 해도 괜찮아, 견뎌낼 수 있어 하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